떼찌 프로젝트 민원연 모시겠습니다. 아직 다 입금되지 않았군요. 지금 현재 4,900여 분, 어떤 분이 5,000명 넘었냐고 계속 저한테 위에서, 예. 그리고 월 6,200만 원 약정이 되었다고. 6,200이요? 예. 하는데, 이 중에서 80%는 아직 입력이, CMS 입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하시는 분 말로는 연락이 안 되는 뭔가가, 그러니까 잘못 적으셔가지고 전화번호를 잘못 적거나 계좌번호가. 일부러 잘못 적은 거 아니야, 일부러? 내 마음을 하고. 그래서 혹시 본인이 정말 후원해 주실 생각이 있는데 나한테 계속 연락이 안 온다, 문자가 안 온다, 그러면 저희한테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페이팔 말씀드렸는데 페이팔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보내주신 것도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후원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 중에 이 정도 자금력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특정 사안을 팔 수 있는 것은 민원연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종편이 어떻게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컨셉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종편 시청률이 저렇답니다. 이세돌 알파고의 바둑 대결 TV조선 시청률이 3.1%였는데요. 이게 MBC와 SBS의 같은 시간대에 시청률을 뛰어넘었었던 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MBN의 범죄자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평균 시청률이 3%입니다. 그리고 TV조선의 범죄재현 프로그램은 평균 시청률이 2.3%입니다. 최근에 5월 18일에 MBN 범죄재현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3.9%였는데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동시간대 KBS 같은 시간에 방송한 추정 60분은 3%, SBS는 4.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파하고 비교해도 거의 비슷하거나 더 오히려 뛰어넘는 시청률을 보이는 게 이 범죄 재현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종편에. 범죄 재현 프로그램은 저는 안 봤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세 개 제목 외우지 마세요. 또 몇 시에 하는지 막 정보를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지막 채널A 프로그램은 지금 없어지면서 3월 22일 날 어메이징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범죄 재현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실제 사건을 재현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터무니없이 저 범죄 내용을 가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선정적인 내용이 막 가미가 됩니다. 저희가 한 달을 모니터했는데 모니터 한 결과 나온 소재들이에요. 내연녀의 딸과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범, 피해자의 지문을 도려낸 살인사건, 아버지 친구의 성폭행 등 다 막장의 스토리입니다. TV조선도 마찬가지로 한 달간 8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가족 간의 폭행, 살인, 살인 미수가 무려 4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말하는 막장의 막장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막힌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MBN에 아주 효자 상품입니다. 선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사실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여기서 방송에서 하는 사건을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내연녀 딸에게 접근해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해서 성관계를 한 남성이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신문에 한겨레에도 실리고 서울신문에도 실렸더라고요. 저는 선정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 딸이 의붓 아버지를 사랑했다라는 식으로 거짓 설정을 해서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싫어라고 하면서 사건 자체는 실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약간의 그런 내용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저씨가 오늘 왜 이래? 수연이 언제 올 줄 알고. 실제 상황. 보면 어때? 지금 성인인데 뭐. 진짜. 새아버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수연 씨, 뭔가 얼굴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한데요. 안 돼, 차수연. 너 정말 왜 이래? 이상한 생각하지 말자. 의붓 아버지를 사랑한 딸을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어. 맙소사, 지금 무엇들 하는 겁니까? 두 사람 명실을 어떻게 보려고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카메라. 이제 하나 남았지? 뭔가 자꾸 증거를 남기려는 걸 보니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그림은 두 눈 또 못 봐주겠습니다. 한 회에 2-3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식의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막장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고사를 이게 성으로 메꾸는 거군요. 그렇죠. 여론몰이를 하다가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중간은 이
섹스로 채우는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미, 흥미, 선정적인 거 그리고 폭력적인 거 이게 두 개가 다 되는 게 범죄 재현 프로그램이잖아요. 폭력성도 굉장해요. 제가 오늘 짧게 갖고 오라고 하셔서 폭력적인 건 좀 뺐는데 뭐 흉기를 들고 있는다거나 피가 막 난자하거나 뭐 이렇게 CG를 이용해서 피가 막 튀는 이런 장면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웃겨서 갖고 왔는데요. MBN이 이런 방송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홈페이지에 자기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기사를 띄워놨어요. 그래서 제목이 너무 웃기잖아요. 과외 선생의 씨를 받으려는 사모님 한 달에 딱 2번만 하고 누르면 영상이 떠요. 실제 방송의 제일 선정적인 부분을 편집해서 동영상까지 세트로 해서 기사로 올려뒀습니다. TV조선 뭐가 다르냐면요. MBN과는 달리 실제 사건 확인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더해. 저희가 심지어는 작가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어디서? 이 뭔 사건이 사건이냐. 뭐냐 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4명의 부부와 커플이 4명이 사각으로 스캔들을 일으켜서 이 중에서 뭐 아무튼 돈과 사기와 무정자증과 두 커플이 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헤어지고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얘기. 정말 제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한 50부작 막장 드라마를 15분 안에 보여줘요.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만 스토리가 이어진다. 그렇죠.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막장 저질 해악 프로그램이라고 붙였는데요. 이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15세 이상 시청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TV조선은 6번 재방송을, 그러니까 6번 방송을 하고요. MBN은 11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보호 시간대라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시청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 선정성이나 폭력적인 거 나가면 안 되는 시간에 TV조선은 3번을, MBN은 8번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가족 시청 시간대가 중요한데요. 가족 시청 시간대는 저녁 7시에서 10시예요. 이 시간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시청하는 시간이라 굉장히 철저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도 심지어 재방송을 하고 있어요, MBN이. 채널 A 바뀌었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어떤가? 보니까 여전히 굉장히 선정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고요. 폭력적인 표현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극이기 때문에 더 폭력적이고 뭐 이렇게 칼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나오고요. 게다가 역사 왜곡 문제까지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례를 든 게 농계에 대한 일본이 왜곡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그 방송인데 내용이 일본 섹스의 신 농계. 아니 이게 채널 A의 이 1000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의 이게 소제목이에요? 이게 근데 15세 이상 시청가예요. 또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5번 방송되고 이것도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송하는 게 재방송하는 게 한 개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방송을. 너무나 민망합니다, 여러분. 눈 안 가리고 봐도 돼요? 덕구나,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너라면 필시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리 오거라. 제가 정말 자르라고 해서 정말 많이 자른 거예요. 정말 웃깁니다, 이게. 요거만큼만 봐도 알겠어요. 네. 아, 역사를 빌려왔지만, 핑계를 대고 왔지만, 다른 프로들이 이제 사건 재현을 한다고 하니 자기들은 차별을 한다고 하며, 역사를 빌밀 삼아 그냥 또 섹스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역사 속의 섹스 이야기는 전부 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황당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 섹스의 신 농계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은 더 황당한 거는 이 영정 위에 있는 영정이요. 굉장히 젊고 예쁜 여성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친일파 김은호의 미인도래요. 그래서 이게 실제 농계의 영정이 아니라고 해서 국가에서 밑에 있는 국가 표준 영정을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공식 그 작품인데 지금 일부러 이런 그 젊은 논개를 그렸다고 하는 예전의 그림 중에서도 굳이 이런 걸 골라내서 그렇죠. 그런 거를 저는 이거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거는 제목부터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일본 섹스의 신이 뭡니까 이게 이 미친 제목이지 이게. 논계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실 방송을 보면은 일본에서 이 농계를 왜곡하기 위해서 그 외장 이렇게 그 같이 떨어져 죽은 외장이 사실은
남편이었다. 그러니까 논개가 그의 첩이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자살한 거다라고 지금 일본에서 왜곡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대요. 그런 내용을 소개해 주려고. 근데 이 내용을 소개하는데 제목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이거는 그냥 낚시성 제목임과 동시에 역사를 왜곡하는 제목이고 모독하는 거죠. 저희가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박유천 성폭력을 다루는 종편의 자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사 토크쇼를 열면요. 박유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종편에서는 예, 종편에서. 아니에요. 김민희가 더 많이 나와요. 김민희는 어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시 일주일 정도 박유천으로 거의 도배를 했습니다. 시사 토크쇼만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저녁 종합 뉴스 있잖아요. 그냥 뉴스에서도 그 업소에 찾아가가지고 남자 종업원의 그 발언을 막 인터뷰해요. 그걸 막 그대로 전달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앵커가 너무나 선정적으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했나요? 했다는 거죠. 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템카페, 템프로, 제가 여기 말을 안 했는데 무슨 북창동식 뭐 어쩌고 뭐 이런 별 그 유흥업소에 관련된 정보를 너무나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국가적 과제가 된 거죠. 이 뉴스가. 아주 관음증적인 보도 행태. 이거는 시사 토크쇼에서는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보도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 전혀 없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화장실 사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화장실에서 뭐 놀고 그냥 다물라 하라고 2차를 안 가고 뭐 2차는 나가서 이제 완전히 나가야 주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아니니까 2차비를 받고 명분을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죠, 사실상. 성폭행은 아닌 것 같아요, 성폭행은. 성폭행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성폭행은 소리만 질러도 화장실을 저희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은 저희가 뭐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싫으면은 테이블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뭐 언니들이 싫으면은 나오거나 불만스러운 제스처를 하죠. 예, 이건 시사 토크쇼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다음 것 또 하나 보시면요. 이건 뉴스입니다. 저녁 종합 뉴스. 60만 원이 화대, 즉 성관계의 대가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는 겁니다. 그 성관계가 성매매가 돈을 냈는지만 지금 된다면은 집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아니었더라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일했던 주점 관계자는 당시 박 씨의 방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지난 2008년 일본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의 진행자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세 가지를 물었고요. 박유천 씨가 대화, 보세요. 한숨, 화장실을 꼽은 뒤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욱 이게 궁금한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변기 그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변기를 아름다움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 대해서 해석해달라면서 전문가 의견이 무엇이냐. 전문가 실제로 인터뷰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박유천 성폭력 관련 보도를 지금 저희가 모니터한 게 5개 프로그램, 그 모니터 기간 중에 26번을 방송했는데 그중에 15번을 박유천 성폭력을 보도했어요. TV조선이. 채널A는 28회 보도했고요. MBN은 12회를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형집 법조비리, 여러분 아시죠? 지금 법조비리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TV조선이 4번 보도하고 채널A, MBN은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보도한 게 롯데 경영권 분쟁인데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지금 시사 토크쇼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9번, 18번, 2번 이렇게 다뤘더라고요.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있죠. 옥지의 존니 그 회장 얘기, 그 다음에 유언인권이사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발표했죠. 근데 이것도 보도하지 않았고 세월호 철근적재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녁 종합뉴스는 어떻게 했나요? 박유천 성추문을 채널A 18번 보도했어요. 근데 채널A만 봅시다. 전형집 법조비리 겨우 4건, 롯데경영권은 그래도 11건, 나머지 빵빵빵. 지금 밑이 다 하얗잖아요. 다 빵이에요. 지상파도 마찬가지라는 네, 거죠. 네, 마찬가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더더욱이 이런 연예인 사건을 많이 보도하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지 않았을까 의혹을 가지는 거죠. 종편이나 지상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박유천 사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이렇게까지 보도한단 말이죠. 매일매일 하루에 4번씩.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의혹을 노컷뉴스가 정리한 거예요.
그 덕분에 옥시 전 대표가 영장 기각됐다는 뉴스가 잘 안 나온다. 예, 이거 안 나왔죠, 아까. 네. 보도 없었어요. 이것도 당연히 보도 없었습니다. 전기가스가 단계적 민영화한다. 방사청, 비리, 세월호 철근 이야기, 홍만표 변호사, 로비도 없고 전관 예우도 없는데 1년에 100억씩 벌었어. 왜? 어떻게? 특히 검찰에는 시도했으나 검찰은 절대 그런 유혹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검찰은 결백하다.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는데 돈을 왜 1년에 100억씩 버냐고. 그리고 롯데그룹 비리 사건.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가습기나.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의심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상한 용어를 썼어요. 공공기관 기능조정. 맞아요. 이거 보도는 했습니다. 보도는 했는데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냥 저런 어려운 말로 합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 전쯤에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민영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영화라는 표현이 안 나오도록 단계적 민간 개방, 전력 판매, 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 단계적 민간 개방, 민간 개방 확대, 공공기관을 현금 받고 민간에 팔면 민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상장을 해서 민간이 그 주식을 살 수 있게 한단 말이죠. 아니, 현금 받고 파나, 주식으로 파나, 그게 민영화 아니에요. 그런 걸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가스하고 전기요금이 확 올라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한 것 중에 안 올라간 것은 없거든요. 이런 큰 뉴스가 나왔는데 다른 뉴스들은 지나간 거예요. 네. 게다가 이 보도하면서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이 공공기관의 방만, 그 다음에 철밥통, 그 다음에 노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 해야 한다라고만 얘기하고 이런 문제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문재인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맨날 씹어대는 시사의 제왕 종편이 연예인의 개인 일탈이 공공전기, 공공가스가 민영화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런 뉴스는 한겨레에 나오죠. 한겨레를 안 사보죠, 근데. 깨알이에요. 그리고 민원연이 이제 앞으로 이 숫자를 다른 언론기관에 뿌릴 거죠. 그렇죠. 매체에. 예. 이렇게 가리고 있다고. 일단은 파파이스 나간 이후에 뿌릴 겁니다. 파파이스 업로드 된 이후에 보강해서 쫙 뿌리려고 합니다. 대국민 여론 조작이고 사기거든요. 거기에 종편이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감시할 사람이 없었다니까 이때까지. 열받았는데 이제 민원연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저희 민원연에 신문방송모니터위원회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문모니터, 방송모니터 하는 동아리예요. 청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무료 강의를 합니다. 모니터 교실을. 그래서 모니터 교실만 들어오시면 그 모니터 그 분과에 들어가서 활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집 중이니까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시고 조카한테 대학생 청년 세대면 괜찮아요. 같이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딴지마켓 입점 2달째 반품률 0%를 자랑하는 이유 있는 만족도.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두 커플이 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헤어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얘기. 정말 제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한 50부작 막장 드라마를 15분 안에 보여줘요.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만 스토리가 이어진다. 그렇죠.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막장 저질 해악 프로그램이라고 붙였는데요. 이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15세 이상 시청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TV조선은 6번 재방송을, 그러니까 6번 방송을 하고요. MBN은 11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보호 시간대라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시청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 선정성이나 폭력적인 거 나가면 안 되는 시간에 TV조선은 3번을, MBN은 8번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가족 시청 시간대가 중요한데요. 가족 시청 시간대는 저녁 7시에서 10시예요. 이 시간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시청하는 시간이라 굉장히 철저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도 심지어 재방송을 하고 있어요, MBN이. 채널 A 바뀌었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어떤가? 보니까 여전히 굉장히 선정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고요. 폭력적인 표현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극이기 때문에 더 폭력적이고 뭐 이렇게 칼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나오고요. 게다가 역사 왜곡 문제까지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례를 든 게 농계에 대한 일본이 왜곡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그 방송인데 내용이 일본 섹스의 신 농계. 아니 이게 채널 A의 이 1000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의 이게 소제목이에요? 이게 근데 15세 이상 시청가예요. 또 이런 걸 보니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그림은 두 눈 또 못 봐주겠습니다. 한 회에 2-3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식의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막장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고사를 이게 성으로 메꾸는 거군요. 그렇죠. 그 여론몰이를 하다가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중간은 이 섹스로 채우는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미, 흥미, 선정적인 거 그리고 폭력적인 거 이게 두 개가 다 되는 게 범죄 재현 프로그램이잖아요. 폭력성도 굉장해요. 제가 오늘 짧게 갖고 오라고 하셔서 폭력적인 건 좀 뺐는데 뭐 흉기를 들고 있는다거나 피가 막 난자하거나 뭐 이렇게 CG를 이용해서 피가 막 튀는 이런 장면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웃겨서 갖고 왔는데요. MBN이 이런 방송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홈페이지에 자기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기사를 띄워놨어요. 그래서 제목이 너무 웃기잖아요. 과외 선생의 씨를 받으려는 사모님. 한 달에 딱 2번만 하고 누르면 영상이 떠요. 실제 방송의 제일 선정적인 부분을 편집해서 동영상까지 세트로 해서 기사로 올려뒀습니다. TV조선 뭐가 다르냐면요. MBN과는 달리 실제 사건 확인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더해. 저희가 심지어는 작가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어디서? 이 뭔 사건이 사건이냐. 뭐냐 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4명의 부부와 커플이 4명이 사각으로 스캔들을 일으켜서 이 중에서 뭐 아무튼 돈과 사기와 무정자증과 뭐 약품 뭐 두는 게 있어요. MBN에 아주 효자 상품입니다. 선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사실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여기서 방송에서 하는 사건을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내연녀 딸에게 접근해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해서 성관계를 한 남성이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신문에 뭐 한겨레에도 실리고 서울신문에도 실렸더라고요. 저는 선정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 딸이 의붓 아버지를 사랑했다라는 식으로 거짓 설정을 해서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싫어라고 하면서. 사건 자체는 실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약간의 그런 내용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저씨가 오늘 왜 이래? 수연이 언제 올 줄 알고. 실제 상황. 보면 어때? 지금 성인인데 뭐. 진짜. 새아버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수연 씨, 뭔가 얼굴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한데요. 안 돼, 자수야. 너 정말 왜 이래? 이상한 생각하지 말자. 의붓 아버지를 사랑한 딸을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어. 맙소사, 지금 무엇들 하는 겁니까? 두 사람 명실을 어떻게 보려고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카메라. 이제 하나 남았지? 뭔가 자꾸 증거를 남기. 떼찌 프로젝트 민원연 모시겠습니다. 아직 다 입금되지 않았군요. 지금 현재 4,900여 분, 어떤 분이 5,000명 넘었냐고 계속 저한테 위에서, 예. 그리고 월 6,200만 원 약정이 되었다고. 6,200이요? 예. 하는데,
이 중에서 80%는 아직 입력이 CMS 그 입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하시는 분 말로는 연락이 안 되는 그 뭔가가 그러니까 잘못 적으셔가지고 전화번호를 잘못 적거나 계좌번호가 일부러 잘못 적은 거 아니야? 일부러? 내 마음을 하고. 그래서 혹시 본인이 정말 후원해 주실 생각이 있는데 나한테 계속 연락이 안 온다, 문자가 안 온다, 그러면 저희한테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페이팔 말씀드렸는데 그 페이팔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보내주신 것도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후원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 중에 이 정도 자금력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특정 사안을 팔 수 있는 것은 민원연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종편이 어떻게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컨셉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종편 시청률이 저렇답니다. 이세돌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TV조선 시청률이 3.1%였는데요. 이게 MBC와 SBS의 같은 시간대에 시청률을 뛰어넘었었던 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MBN의 범죄자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평균 시청률이 3%입니다. 그리고 TV조선의 범죄재현 프로그램은 평균 시청률이 2.3%입니다. 최근에 5월 18일에 MBN 범죄재현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3.9%였는데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동시간대 KBS 같은 시간에 방송한 추정 60분은 3%, SBS는 4.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파하고 비교해도 거의 비슷하거나 더 오히려 뛰어넘는 시청률을 보이는 게 이 범죄 재현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종편에. 범죄 재현 프로그램은 저는 안 봤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세 개 제목 외우지 마세요. 또 몇 시에 하는지 막 정보를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지막 채널A 프로그램은 지금 없어지면서 3월 22일 날 어메이징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범죄 재현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실제 사건을 재현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터무니없이 저 범죄 내용을 가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선정적인 내용이 막 가미가 됩니다. 저희가 한 달을 모니터했는데 모니터 한 결과 나온 소재들이에요. 내연녀의 딸과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범, 피해자의 지문을 도려낸 살인사건, 아버지 친구의 성폭행 등 다 막장의 스토리입니다. TV조선도 마찬가지로 한 달간 8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그 가족 간의 폭행, 살인, 살인 미수가 무려 4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말하는 막장의 막장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막힌 이야기라는